자, 뭐 머시베놈의 알바 청구. 예. 그 닐보이가 명분을 획득했다면 머시베놈은 시위를 했었다. 아까 얘기했던 서기, 서기가 중요하다. 여기서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유스에서 풀려난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서기에 가까웠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스라는 사두개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제가 아니란 얘기죠. 서기관이란 얘기. 서기. 행정을 아는 서기관.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 그러면은 유대인이 처음부터 유대인이었나? 아니죠. 처음에는 아람인이었단 말이에요. 아람인. 아브라함 시대까지, 아브라함 이전에는 그 사람들이 수메르인, 다시 낱날을 믿는 수메르인인지 몰라도 하란까지 왔을 때는 가나안에 정착해서 시대부터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구약 창세기에 나타나는 인물들 대부분은 그냥 아람인 또는 가나안인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유대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 얘도 그래가지고 구약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시대까지는 자신의 공통 조상이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히브리인이죠. 히브리인. 히브리인 모세 이집트 탈출해가지고 거기서 뭐 다윗 솔로몬 시대에 거쳐가지고 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생기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히타이트한테 먼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이 끝까지 남았는데 남유다 왕국도 그 신바빌로니아 왕국에게 멸망당해서 바빌론 유수로 끌려간 거죠. 그러다가 키루스 대왕 때 풀려나가지고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요때 시기가 아슈르바니팔이 죽고 나서 한 200년, 100년 지난 시기란 말이에요. 이미 다 퍼져가지고 그리고 이때부터 유대교가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모세교든 히브리교든 뭐 아니면 아람교든 뭔가 다른 명칭이지 유대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라가 바빌론 유수 끝나고 돌아오면서부터 비로소 유대교가 발생한 거고 유대인의 시조는 에스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모세는 히브리인의 시조가 모세고 아람인의 저기는 아브라함으로 치면 오늘날 유대인의 조상은 에스라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선진 문명을 접하고 와서 뭘 했겠어요? 책을 써야지. 그래서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구약 성서학자들은 뭐 몇몇 분들은 반발할 수 있겠지만 에스라 시대 때 구약이 써졌을 것이다. 그동안에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거고 그냥 단편적으로 있었던 것들을 자료를 널리 아슈르바니팔처럼 서기관을 파견 나가서 가나안의 모든 동네에 있는 신화와 설화, 이야기, 교훈, 시, 문학을 몽땅 모아서 에스라 관점에서 기자들이 쓴 것이 바로 구약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죠. 현재까지 여러 가지, 물론 이것이 무조건 100% 옳은 건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두개인들이 쓴 것이 구약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유사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에스라가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이 쓴 것이 구약이다. 그래서 종교가 다르다. 예수님하고 바리새인이 차라리 가깝지 에스라하고 사두개인하고 가깝지 않다. 다른 종교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도 이 에스라는 사제라기보다는 서기관이었다.
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학승이다 라고도 할 수 있고, 네. 다시 한번 마법사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마법사였기 때문에, 에스라가 마법사였기 때문에 오늘날 독특한 유대교 전통이 발생한 거죠. 유대교가 무신론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한 이 애매한, 예, 그런 유대교 특성이 바로 이러한 에스라로부터 나왔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라고 읽어야 되죠? 뭐 마스터인데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네, 웨리더. 에스라는 느헤미야랑 한짝인 책이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중시하는 게 책이다. 네, 그 전까지는 솔로몬 성전 중심이었다. 성정 중심, 제사 중심이었다면 에스라 이후에는 성전이나 제사 중심보다, 네, 책이 더 중요하다. 정보가 더 중요하다.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간 거고,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책이 더 중요하다. 우파니샤드. 그리고 조로아스터교라는 것도,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라는 교도 키루스 대왕이 정권 잡고 나서 보니까, 제국을 만들어 보니까 아슈르바니팔에 대항하는 어떤 종교관을 만들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을 탄생시킨 이 키루스 왕조는, 그냥 내가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냥 키루스 왕조라고 할게요. 이 왕조는 카스피에, 오늘날 뭐 아제르바이잔이다, 아르메니아다 하는 그런 국가들 있죠. 카스피하고 흑해 사이, 거기 이란 북부, 거기서 온 애들이거든요. 얘네들 족속은, 왕조는 유목민 집단, 아리안족은 이쪽에서 온 건데, 조로아스터는 이쪽 카스피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원래 저 박트리아라고,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네?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박트리아에서 온 조로아스터예요. 이거를 발굴한 거지. 역시 키루스 대왕도, 네? 자신의 수도에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에 대응돼서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물론 나중에 뭐 알렉산더 대왕이 오면 다 그렇듯이 다 없애버리죠. 그 종교의 상징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정과 함께 파괴시키죠. 어쨌든 간에 아슈르바니팔처럼 나도 해야 되기 때문에 키루스 대왕도 도서관을 만들고 여기에 대응하는 어떤 종교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은 거지. 페르시아 제국에서, 네, 제국을 지탱할 만한 종교가 무엇이 있나고 찾아보니까 조로아스터가 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조로아스터는 페르시안들이 몰랐어요. 이 조로아스터의 기원을 따지면 뭐 기원은 2000년, 뭐 1500년 다 나오지만, 예, 그 후로 1000년 동안 대다수 이란인들, 대다수 페르시아인들은 조로아스터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거를 국교로 삼은 게 바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키루스 왕조란 말입니다. 키루스 왕조가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을 받아서 그 정부에서 알짜만 편집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인도에서 나타났던 사상들을 접목해서, 왜냐? 바로 키루스 왕이나 그 이후에 있던 다리우스 1세가 업적이 뭐냐면 인도 정복이거든요. 인더스 문명을 정복했어요. 알렉산더 이전에 인도를 정복한 왕이 바로 키루스 대왕과 이 다리우스 1세입니다. 근데 키루스 대왕하고 이 다리우스 1세가 인도 정복한 거는 세계사에서 별로 언급하지 않고, 마치 알렉산더 대왕만 인도를 정복한 것이냐 나온다 이거죠. 아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왜 굳이 인더스 문명으로 갔냐? 네, 거기까지 왜 무리해서 갔냐? 그 이전에 키루스 대왕과 다리우스 1세 업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거 뛰어넘어야지 세계 왕이 대접받을 수 있잖아, 알렉산더가. 그래서 간 거지, 325년에. 그 이전에 200년 전에 벌써, 네? 이미 페르시아 왕 키루스 대왕과 다리우스 1세가 인도 계곡을 점령했습니다. 오늘날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를 보통 펀잡주, 파키스탄 인더스 강 뉴욕으로 잡고 있거든요. 거기가 발상지인데 거기를 정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더스 문명의 알짜들과
그 다음에 아슈르바니팔의 정보, 이거를 종합해서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 자기의 고유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 아프가니스탄에 처박혀 있던 조로아스터를 호출해가지고 종합 세트로 만든 게 바로 조로아스터 교다라고 인드라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들을 봤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아슈르바니팔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날의 모술, 이라크 모술입니다. 모술, 이라크 북부에 있어요. 이 니네베라는 그 아시리아 제국 수도는 모술. 아슈르바니팔 세계 최초의 도서관이다. 조직화된 도서관이다. 그러니까 인드라 관점에서는 도서관은 아니지만 신전 겸 도서관이 아카드 시대 때는 사르곤 니네베 신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가 실기왕 때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의 어떤 학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에 있어요. 또한 이 당시 기원은 6, 7세기경에 이 바빌로니아 천문학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미적분을 다 했다고 합니다. 미분, 적분, 미적분, 미분만인가 적분만인가 하여튼간에 미분이나 적분 이런 것들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아슈르바니팔 시대에 비로소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월화수요 금토일 이거를 정립한 것도 아슈르바니팔 천문학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월화수요 금토일 일주일을 만든 건 아슈르바니팔 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이 왜 중요하냐면 동양으로 전해져서 춘추 전국시대에 점성술을 낳았고 지난 시대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역, 사주역학 거기에 원천을 제공한 것이 바로 이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이다 라고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 만약에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이 없다면 중국 문화도 없고 동양 철학도 없다 라고 단언할 수도 있습니다.